항공산업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 이게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특히 한진가족 이쪽 부분도 있고 이 독점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해당 노동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이 노동자들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정원섭 조직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섭입니다. 네, 먼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탄탄한 그런 기업이 인수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해왔는데 네. 그 직원들은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 그것도 업계 1위와 2위가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이게 정부 쪽에서 좀 나서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통합 추진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그 이스타항공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되게 손쉬운 방식으로 매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혹은 빌미로 해서 대한항공과의 그런 같은 동종 업계에서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손쉬운 방식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 많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수자금 8천억까지 산업은행에 투입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됐다시피 8천억 투입 방식이 한진칼 지주회사에 대해서 5천억에 대해서 유상증자로 참여하고 3천억은 채권 매입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유상증자회 같은 경우 특히 5천억이나 되는데 그 경우는 한진칼이 자기 자본이나 이런 것 없이도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LCC사들 그동안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예, 다 이자를 받고 돈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한진그룹이 지금 경영권 분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합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연아 누나죠. 네. 조연아와 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둘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대한항공의 갑질 경영이라든가 족벌 경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사실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기업 운영에 견제 장치로서건 어떤 장치로서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것이 가장 주된 이런 문제들 하는 방법인데 단순히 조연아와 둘 사이의 경영권을 접근을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눈 감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조원태 사장만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런 재벌 문제라든가 재벌 갑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주안점으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항공사고 업계 1, 2위입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두 항공사 모두 오너 일가에 대한
논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뭐 경영평가위원회, 뭐 윤리경영위원회 이런 거 통해서 건전한 경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 싶습니다. 그러한 각종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 각종 위원회가 어떤 권한과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가 없는 한 그냥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이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그리고 국토부는 그 외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네.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지금 우려들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본다 그러면 업계 1, 2위가 합치는 거는 빈번하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각 국가별로 1국적자 이게 대세인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커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항공사들이라는 게 국적사지 않습니까? 네. 국적사이기 때문에 그 국가 사이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율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국적사라고 하면 국내에서 나름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내 항공사들에 대해서. 네. 항공사들 중에 두 항공사, 거대 항공사가 통합되면 당연히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10위권,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국제 경쟁에서 이것이 자율 경쟁도 아닌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두 회사가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노동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 사업이라든가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는 우려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처음에 최초에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MOU가 체결되고 그리고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그 입장을 돌렸죠. 그래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립 서비스에 불과했고 어떤 확정적인 협약도 사실은 거부를 했고 네. 고용승계 협약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뒤에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를 핑계로 엄청난 구조조정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 말하듯이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쟁하고 있는 노선, 홍태합 이런 것들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력 구조조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 말과는 다르게 이스타항공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위험성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은 매우 극구 반대하는 것이죠. 아시아나항공 쪽의 노동조합이라든가 대한항공 쪽의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어제 5개 양사의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함께 대응을 할 것이냐. 네. 그때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그동안 박삼구 체계 하에서 빨대뽑기였죠. 그래서 대우건설과 대한항공이죠. 를 인수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돈을 가져다가 네. 기업을 확장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부실화되었고, 예. 그래서 그런 오너가 아니라, 예. 새로운 오너가 이제 자리 잡고 그 기업을 튼튼하게 운영해 나가기를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염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각 과정이 진행하는 데는 대한항공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당연히 이제 동종업계 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노선 정리 그리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통폐합 네네. 그것들이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우 우려를 하는 것이죠. 네. 항공과 이스타항공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주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타항공의 노선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특히나 더 매우 우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네. 그러면 대한항공 노조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좀 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한항공의 인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이 회사가 오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이걸 새로운 만약에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차피 매각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다가 그게 불발된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공업계 전체가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독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항공사 여객 점유율을 합치면은 상당히 엄청난 그 점유율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을까요? 국내선 자회사인 이제 에어 부산, 에어 인천, 진에어 이렇게 다 포함해서까지 보면 국내선은 약 62%를 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장거리 국제선은 사실 저비용 항공사들 비행기로는 운항이 안 되는 상태라서 현재도 두 항공사가 거의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미국의 예를 들기도 하고 했던데요. 네. 미국에서 3개 항공사로 통폐합됐던 것인데 이게 통폐합되면서 권역별로 독점 체계가 구축이 됐고 그 구축되는 그 상황에서 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우리 국민들 모두 알다시피 LCC사들이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국내 항공사들의 저비용 붐 이런 것들 통해서 전체적인 항공 요금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땐 당연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독과점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시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좀 내릴 거로 보세요?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큰 항공사이긴 하지만 네. 이스타항공까지 인수하게 되면 이 저비용 항공업계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이런 재난을 이유로 해서 이스타항공이 갑자기 회생 불가 회사로 판정받고 그리고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서 기업 결합이 승인됐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지원과 인수 과정에 대한 계획까지 내놓은 마당에 공정거래위까지도 함께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 논란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게 주인 없는 회사로 아시아나가 남느니 그러니까 인수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항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또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대안도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일단 코로나19 재난이라는 매우 특수한 그리고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10년, 20년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몇 년 뒤에는 좀 회복을 점차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항공업계도 당연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일정 정도 고통 분담을 하면서 고용 유지를 요구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기업의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만일 정부나 대한항공의 말대로 인력 감축이 인위적으로 없을 것이라면 굳이 어떤 비용을 줄이려고 두 기업을 통합을 하는 걸까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조 모두 좀 앞으로 어떤 논의라든가 또 대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실지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그걸 방조하거나 혹은 지원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항공사의 두 기업은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다른 산업들에 크게 선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통합 논의도 좋고 내각 논의도 좋지만, 어떻게 기업과 노동자들을 함께 살릴 것이니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관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함께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정원섭 조직국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3267님은 회사가 부실 운영돼서 다른 기업 합병이 될 때는 과연 임직원들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1228번님은 두 회사 모두 고용 유지하는 대신 회사가 더 부실해지면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노동계 입장 먼저 들었고, 경제 분야 쪽의 전문가 의견도 좀 저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또 19일 날 마침 조성우 공정위원장 출연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도 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